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1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정월대보름이 지났습니다. 오곡밥에 나물 잘 챙겨 드셨는지요? 더위도 사고 파셨나요? 근데 요즘엔 잘 안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정월대보름이면 동네 이렇게 논에 모두들 모여서 달집을 태우고 쥐불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산불 위험 때문에 이런 놀이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누가 쥐불놀이를 하다가 잘못 던져서 무덤을 태웠다더라 뭐 이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달집에 이렇게 가족들 속옷을 태우고 가족들의 한 해 건강을 기원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일 금요일에는 세자르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나왔던 영화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리틀걸 블루가 다큐멘터리상을 받지 않을까 짐작을 했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포도터스가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포도터스는 제가 11회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는데요.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시상식에서 후보들 비춰줄 때 보니까 후보 5작품 중 4작품이 여성 감독 작품이었더라고요. 단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작품도 여성 감독의 작품이었던지라 작년은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다른 영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자면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였습니다. 작년 깐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죠. 작품상, 감독상, 오리지널 시나리오상, 편집상, 그리고 산드라 휠러의 여우주연상, 스완 아흘로의 나무조연상 등 총 6부분에서 상을 받았고요. 현재 한국에서도 상영 중이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개봉을 한 것 같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소개부터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월 넷째 주 21일에는 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첫 작품은 아나 바즈 감독의 일페누이 en Amérique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아메리카는 밤이에요 정도 될까요?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합작 영화인데요. 브라질리아의 한 동물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동물원의 동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수의사, 생물학자 등의 이야기를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도 굉장히 간결하게 이렇게 밤에 찍은 동물들의 모습만 좀 이렇게 비춰져서 내용을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개봉작이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할 영화는 리나 수알렘 감독의 바이바이 티베리아드입니다. 프랑스, 벨기에, 카타르, 팔레스타인 합작 영화고요. 티베리아드는 어디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전에는 티베리아스 호수로 불렸었다고 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제 티베리아스 대신 티베리아드로 호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리나 수알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감독인데요. 그녀의 양치는 둘 다 배우로 지네딘 수알렘과 히암 아바스입니다. 영화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원래는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인 히암 아바스가 연출하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영화 경험을 쌓게 되었고 이제 추후에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이 그녀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연출작인데요. 첫 장편은 르 알제리, 그들의 알제리라고 해서 알제리 이민자였던 아버지 쪽 조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였다고 해요. 이번 두 번째 장편은 이제 시각을 엄마 쪽 가족으로 돌려서 엄마 히암 아바스와 함께
감독의 증조할머니에서부터 자신까지 4대에 이르는 이제 그 집안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의 엄마인 히암 아바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히암 아바스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뮌헨 등의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고 시리즈 석세션과 레미에서도 연기를 했고요. 연출가이자 프로듀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감독이 어렸을 때 엄마인 히암과 팔레스타인의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찍었던 홈비디오 영상과 히암의 현재를 찍은 영상들, 그리고 역사적 배경 설명을 위한 아카이브 영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전체에 감독의 나레이션이 깔리고요. 영화 시작은 티베리아드 호수에서 어린 감독 니나와 엄마 히암이 물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파리에서 태어난 감독은 어렸을 때면 여름방학 때마다 엄마랑 팔레스타인 할머니 댁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호수에 자주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증조 할머니인 알리와 할머니 네이맛과 그리고 엄마의 9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티베리아드는 이 가족들에게는 슬픈 장소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통치하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이곳에 증조 할머니인 알리와 그녀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전쟁 난민이 되어 이 도시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급하게 짐을 챙겨 피난길을 떠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자료 영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걷고 또 걷고 길에서 그리고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며 이어진 피난길 끝에 이들은 데이 하나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감독은 엄마의 여성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사실 개인의 삶은 정치와 굉장히 크게 맞닿아 있으니까요. 영화는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물려 있는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한 뒤 어말리는 바느질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의 딸 네이맛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네이맛의 남편도 선생님이었고 둘은 10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딸이 바로 감독의 엄마 히암 아바스입니다. 영화 포스터가 세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지만 이제 포스터상의 왼쪽에 나이든 여성이 감독의 증조 할머니인 어말리, 그리고 오른쪽이 엄마 히암, 그리고 히암에게 안긴 아기가 바로 감독입니다. 그럼 히암 아바스는 어쩌다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히암은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연극단에 들어가고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의 삶에도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우선 그가 살던 곳은 이스라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정체성의 문제와 아랍 사회 안에서 여성에게 예술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는 그래서 영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파리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이렇게 떠나온 뒤 히암은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대요. 이런 히암의 결정에 당연히 가족들은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첫 딸인 니나 감독이 태어나면서 다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왕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매 여름 다시 팔레스타인을 찾게 된 거죠. 히암이 배우가 되었지만 가족들은 거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요. 가끔 놀릴 때나 그 이야기를 꺼낼 뿐 진지하게 묻거나 관심을 가진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면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특히 가족 안에서 그런 것 같은데,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자신의 눈에는 탐탁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게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을 때는 그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애써 외면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인간에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희암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미안함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으니까요. 네이맛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희암과 감독은 팔레스타인의 네이하나로 갑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희암은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엄마는 과연 나를 용서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엄마의 삶과 전통에 반대로 살아온 자신을 엄마가 용서했을까? 하고 말이죠. 희암은 자매들과 함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집에 쌓인 시간들을 살펴봅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쌓인 집에는 여러 가지 추억이 깃들여져 있을 수밖에 없죠. 발코니에 서서 망중한을 보내던 희암은 이모를 만나러 갔던 날을 추억하는데요. 희암의 이모, 그러니까 네이맛의 자매 중 한 명은 전쟁이 터지면서 시리아 쪽으로 피난을 갔고 그곳의 캠프에서 지내다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경이 닫히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이제 나중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희암만이 시리아의 이모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택시에서 내려서 이모를 찾아가는데 집 앞에 앉아있던 이모가 희암을 만나자마자 꽉 끌어안고는 희암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대요. 킁킁거리면서 엄마의 냄새, 자매들의 냄새, 형제들의 냄새, 가족들의 냄새, 팔레스타인의 냄새를 맡고 싶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한참 동안 희암의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저 또한 제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떠난 희암이나 이모의 이야기에서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엄마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고 이제 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 냄새를 맡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상상이 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가족들이 네이맛의 집에 모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현대를 살아낸 여성들에 대한 오마주이자 자신의 집을 떠난 희암의 긴 여행이 엄마의 집을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무리되는 그런 매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이 영화 도입부에 이런 멘트를 해요. 이 영화는 떠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떠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여성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족의 여성들의 삶을 관통하는 말이자 또 이 세상의 여성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성들의 생명력은 그 무엇보다도 대단하니까요. 이 가족이 가진 이야기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레이션이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러니까 뭐 스토리적으로 이야기가 잘 쓰여진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다큐멘터리 차기작은 어떤 작품이 될지 궁금하네요. 또다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지 아니면 감독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지 말이죠. 이 영화가 영화제에서 막 소개되기 시작할 무렵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면서 감독과 히암 아바스는 복잡한 심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히암 아바스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아무튼 어서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에
팔레스타인의 국제영화상 후보로 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프다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영화 관련 이미지 및 정보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혹은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 되었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금세 봄이네요. 또 햇살 듬뿍 쬐시면서 따스한 계절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